네, 영상 시작합니다. 마감을 끝내고요. 이제 좀 약간 약간 여유로운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감정이입. 작가는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저절로 되느냐?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절로 되지를 않죠. 감정이입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감정이입과 간접적인 감정이입. 이거 바꿔 말한다면은 감정이입의 기반은 경험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려 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인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감정이입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작가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자기 나이가 허락되는 감정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의 생생한 환경과 경험이 아직 몸 안에 온도가 좀 유지가 될 때는 학원물을 그립니다. 그러면 딱히 뭐 감정이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속해 있었던 몸 안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학원물을 그리는 건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으로서 뭐 우리가 판타지 세계를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판타지 작품의 캐릭터로서 실제로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고 겪을 일도 없는데 그런 간접적인 환경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의미로는 작가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20대 땐 20대를 대상으로 한 20대가 등장하는 만화, 50대는 50대가 등장하고 50대만을 위한 만화, 아니 메인 타겟으로 하는 만화, 80대는 80대가 등장하고 80대들이 이해 가능한 만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특정한 나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70, 80인데 10대, 20대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와 나이를 초월한 작품 먹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감정이입을 해야죠. 나 자신이 10대가 되기도 해야 되고, 뭐 60대 나와 다른 내가 뭐 60대 할머니의 대사를 소화해야 되기도 하니까요. 이만큼 작품에서는 감정이입이 상당히 코어가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것을 눈에 집어넣고 피부로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간접 경험은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그 성으로서 그 나이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아버지는 저런 느낌이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내 친구는 지금 얼마나 지옥일까. 뭐 이런 류의 것들, 음, 주변 경험, 자기가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주변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계속 제 피부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백지에서 특정한 캐릭터들을 뛰어놀게 할 때, 살아있는 표현, 캐릭터 표현, 뭐 크게는 대사든 바디랭귀든 패션이든 뭐 이런 것들을 화면에 박아 넣잖아요. 꾹꾹꾹 눌러서 박아 넣을 때 리얼리티랄까요? 리얼리티가 맞죠. 현실적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소화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입니다. 그리고 열어야 돼요. 일례로
제가 뭐 그런 걸로 오해를 가끔 받곤 하는데 일정 나이 되면은 좀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우울하거나 좀 이상한 성격이나 이상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거나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거나 그 우울이 너무너무 넘쳐서 주변을 번지게 하는 정도의 우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분들이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죠. 아니면 주변에서 머물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매뉴얼이 있죠. 일단 피하고 보자. 말도 섞지 말고, 뭐 명함도 나누지 말고, 뭐 눈빛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을 맺지 않는 거. 야야 피하자 피하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속된 말로.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뭐지? 하면서 다가가요. 남들이 뒤로 갈 때 저는 앞으로 두 발 세 발 더 다가가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여지없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몸 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매우 특이한 사람들, 공동체에서 쉽게 용해되지 않는 캐릭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이런 호기심, 관찰 욕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욕봤죠. 되게 힘든 경험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군가에게 우리들은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괴롭습니다. 하여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젊었을 때. 하여간 저 개인적인 상처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던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상처들이니까요. 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응?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의미하고, 날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나도 생각을 하죠. 그건 사회적 판단인데 그것과 별개로 왜 저러는지 궁금하지 않아? 왜 저럴까? 하면서 좀 다가가서 이렇게 엿봐요. 왜 그런데? 하면서 그걸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하여간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감정이입,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다 얹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작가들의 여러 컨텐츠들에서 존재했던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잖아요. 오, 오 이러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왜 안 웃냐고 그러는데 저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음. 우우우우 하면서 이제 다른 작가들의 컨텐츠에 푹 빠져서 보죠. 굉장히 그, 그 순간만큼 현실은 뒤에 있는 거니까요. 푹 들어가서 이제 해집고 나올 때 이제 와 하면서 막 땀을 흘리죠. 그 정도의 컨텐츠 본 적이 좀 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하여튼 굉장히 진한 컨텐츠들이요. 그건 역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경험에 넣고 싶어요. 실제로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유무형의 그 직간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몸 안에 집어넣고 제가 특정한 작품을 할 때 하나씩 꺼내는 거죠. 꺼낼 때 재조립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좀 넣을까 페북 분들에게 좀 여쭤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지난 작품의 한 회 한 회를 제가 그걸 만들었을 때 당시의 어떤 경험, 의도, 뭐 숨은 이야기, 뭐 대부분 독자분들 모르고 지나가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실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 그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걸 만든 작가가 얘기해 전데.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하나 지금 감정이입 파트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캐츠비에서 캐츠비와 선이 헤어지는 눈이 내리는 철길에서 헤어지는 시퀀스가 있었어요. 그 시퀀스에서 선과 캐츠비는 두 가지의 약간 다른 마음이죠, 서로 간에. 선은 캐츠비를 사랑하지만 떠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상태예요. 캐츠비는 선을 사랑하지만 보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상태예요. 그런 남녀가 젊은 남녀가 헤어지는 바로 그 모멘트예요. 음. 그거를 제가 그렸지 않습니까? 음. 캐츠비의 나이도 제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선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선의 나이도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하지만 떠나야 70년대 신파의 설정은 아니고요. 음, 어떻게 독자에게 설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감정을 보여줘서 푹 들어오게 만드느냐에 관한 부분. 일단 드라마가 선행이 돼야 되죠. 드라마가 그들의 행위 자체와 따로 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각 캐릭터들의 감정이입을 제가 해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서 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캐릭터의 입장에 아니 캐치비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퀀스에서 캐치비는 거의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이 혼자 뭐 얘기를 하는데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해요. 선은 저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저 뭐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특별하기도 해. 뭐 이런 막 너무 그 글을 읽어 나가는 독자들이 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할 정도로 바로 그게 선의 상태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무겁게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선은. 근데 쉽게 캐치비와 보냈던 기억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겁게 끝내고 싶진 않지만 가볍게 기억을 처리하고 싶지는 않고 뻔하게 자기가 기억되는 건 또 싫어요. 근데 청승맞게 헤어지고 싶지는 또 않고 복잡하죠.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나. 음, 굉장히 괴로웠던 그때 콘티를 한 4일 정도 짰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전 기억인데 책상 앞에서 계속 골머리를 앓았던 대사를 막 그 쓰고 지우고 4일 동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퀀스만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때 제가 좀 영상 찍기 전에 그때 제가 도움받았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갑자기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음악을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룹 코나 아시잖아요. 그룹 코나 그녀의 아침부터 히트곡이 되게 많고 좋은 노래 많죠. 근데 배영준 씨가 리더인 배영준 씨의 작사 작곡 코나의 그 우아하게 걸어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코나 몇 집이었더라. 그거를 그 당시에 캐치비아 선의 이별 시퀀스를 구성할 때 반복해서 CD를 틀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음, 거의 정말 무한 반복해서 틀어놨어요. 그쯤 되니까요, 한 이틀, 3일,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한 반복했으니까. 토 나올 정도로 듣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음악 하나를. 근데 굉장히 슬로우 왈츠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슬로우 왈츠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 템포 리듬대로 그 음악의 현장으로 제가 어느 순간 그 약을 한 사람처럼 들어가요. 음악에 취한다고 하죠. 푹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노래 속 가사에 소녀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남들이 보면 웃긴 체험인데 소녀가 돼서 서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웅얼거리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 거죠.
그 가사를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가사 읽어드리려고 방금 프린트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되게 짧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대로 나를 떠나 버릴 만큼 너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장난치지 마. 재미없는 농담은 이젠 그만. 그런 거야. 하고 싶단 말이 겨우 그거야. 나는 어떻게 이미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이건 아냐. 그럴 수는 없어.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해야 해. 으. 별것 아닌 거 같죠. 근데 이 노래를 수백 번 한 3, 4일 듣다 보면요. 반복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가사를 쓰는 소녀가 되는 겁니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여간 그때 캐치비아 선과 이별 시퀀스를 만들 때 이 음악을 무한 반복해서 큰 정서적 도움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코나를 너무 좋아하고 배용준 씨도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는데, 음, 코나 음악 너무 좋죠. 다. 그 뒤로 만든 프로젝트 밴드들도 음악도 너무 좋고요. 예, 딴 얘기로. 그거랑 또 미야자키 마녀 배달부 키키, 키키의 마녀수 뭐 두 가지 제목으로 다 쓰이는데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장면에서의 키키의 그 중후반 시퀀스 혼자 사춘기의 그 열병 그 공동체에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돌면서 그 다락방이었나요? 푹푹 쓰러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키키의 그 마음 거기에 또 감정이입이 된 거죠. 아, 아니, 제 외모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하시겠지만 하여튼 감정이입을 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침대에 누울 때 키키처럼 푹푹 쓰러져서 그 공동체에 편입이 되지 않는 그 사춘기 그 열병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푹푹 누워서 잠들곤 했어요. 리얼리. 하여간 심지어는 어떤 작업까지 대사를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런 작가들은 그런 체험들을 하실 거예요. 무언가 몰입을 하다 보면은 내 눈에 보이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든 간에 여기 있는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서 그 딱 제가 그리는 그 책상 안에 있는 어떤 종이 A4지라고 한다면 A4지만 딱 한 장 남습니다. 그 위에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작가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A4지만 딱 A4지와 저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감정입이 돼서 이제 대사를 써 내려가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대사는 이제 자판보다는 이제 종이에 이제 펜으로 대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긁어서 기록하는 그 맛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하여간 갑자기 시야에 남자 손이 쑥 들어와서 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정이입은 분명히 한 상태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지금 나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어떤 그 감정이입 상태인데 갑자기 화면에 이런 뭉툭한 손이 푹 나와서 대사를 쓰고 있으니까 깨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에 매니큐어를 칠했어요. 아주 연한 핑크 살색 같은 살색 반투명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매니큐어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매니큐어를 칠했어요. 최소한 그 선의 대사를 쓰고 있는데 내 시야에 이런 뭉툭한 내 손이 보이는 게 너무 방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칠했던 그러고 이제 오른손이죠. 그렇게 해서 대사를 썼던 내 시야에서는 그 종이와 손만 보이니까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정리할게요.
좀 정리하자면은 감정이입은 작가들이라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음, 과정이죠. 그리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흡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겁니다. 거절하는 말투가 어느 날부터가 생겼네요. 좀 고쳐야겠네. 드라마를 흡수하고 캐릭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제 가끔 계약을 하잖아. 아니 가끔 이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캐릭터에 과몰입된 상태에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현실로 빠져나오기 힘든 배우들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상주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계약을 맺는 게 이게 계약서 안에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헐리우드는. 우리나라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보다 덜하진 않다고 볼 정도로 작가들이 작품에 들어가는 그 감정 상태는 작가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저는 좀 심한 편입니다. 들어가면 진짜 아예 푹 들어가 버려서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오면은 음, 내가 어디 들어갔다 나왔지라는 정도로 좀 허망할 때도 있고요. 후유증이 있죠. 저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할 때마다 캐치비 할 때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세브리경 할 때 뭐 큐브릭, 로맨스 킬러, 발광하는 데서 렛 때 작품마다 그 당시 작품 어떤 사람은 쟤는 좀 말투가 이상해 하면은 그때 어떤 작품을 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쟤는 너무 바보 같아. 어떤 작품을 그때 하고 있었는지 좀 아시면 약간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좀 작품에 들어갔다 나오는 상태가 좀 심한 편이라고 작가들 중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정이입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만화를 준비하시는 분, 만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제 만화를 즐겁게 보셨던 분들도 포함합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